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군포시를 지나는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건설 사업을 두고 군포 시민들의 반대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등이 준비한 세 번째 공청회마저 돌연 연기됐는데요. 군포시가 시민들의 반대 등을 고려해 경기도에 일정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예솔 기자입니다.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군포 구간 공청회가 열리기 사흘 전 돌연 연기됐습니다. 도로 개통에 반대하는 군포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군포시가 경기도에 일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도로가 생기면 직접 피해를 보게 되는 속달동 주민들은 사업 자체에는 반대하지만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채 공청회가 미뤄진 점을 아쉬워합니다. 우리는 황당했죠. 오늘 날짜로 하는 걸 동네에서는 큰 기대를 걸고 사업이 전면이 중단된다면 우리가 더 좋고 이렇게 안 해도 되지만은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설명회는 꼭 들으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시흥 금이동에서 의왕 왕곡동까지 약 15km를 잇는 이 도로는 군포 수리산 자락을 통과하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비용 대비 효과가 낮고 수리산 훼손 우려가 크다며 사업 자체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기존 도로와 노선이 겹치는데도 도립공원을 관통해야 하는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일부에서는 가서 설명을 듣고 반대를 해야 된다는 입장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경기도에 그 구실을 주는 거죠. 우리는 공청회를 했고 반대 의견도 들었고 뭐 이랬다. 이런 구실을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공청회건 설명회건 이런 건 모두 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공청회를 막으려는 시민단체와 설명이라도 듣길 바라는 주민들의 입장은 다르지만 양측 모두 도로 건설을 반대한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다만 이번 공청회가 연기됐다고 해서 사업 자체가 중단된 것은 아닙니다. 경기도는 일정을 다시 조율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시흥 수원 고속화도로를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안성시가 민관 합동으로 추진 중인 삼죽 에코 퓨전파크 산업단지 사업이 잇따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일부 토지주가 부당한 행정 절차가 동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항의하고 있고 안성시 의회에서도 민간 사업자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주하영 기자입니다. 안성시 삼죽면 미장리 일원입니다. 이곳에는 안성시와 민간업체가 함께 삼죽 에코 퓨전파크 산업단지를 민관 합동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사업 부지에 포함된 일부 토지주가 부당한 행정 절차와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양돈 사업을 해온 땅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개발 부지에 포함된 점이 석연치 않다는 겁니다. 토지주 한 씨는 민간합동 추진 사업인데다 평소 알고 지내던 주민이 시행업체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의를 했던 분이 주시행자라는 것을 알고 나서 저는 엄청난 배신감이 들었고 농장 모두 다 포함돼서 진행 계획이 되고 있다는 것을 그때 알고서 저희는 정말 황당하였고 한 씨는 모른 채 넘어갔다면 강제 수용돼 아무런 권리도 행사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이 사업은 약 26만 평 규모로 안성시가 20%의 지분을 갖고 민간업체 주식회사 유나와 소룩스, 정해자산개발, 대우건설 등이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산업단지에는 바이오매스 발전시설을 비롯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과 태양광 발전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하지만 안성시에는 일부 민간업체가 자본력과 사업 실적이 부족하다며 사업 초기부터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특히 시가 민간 시행사의 금융 리스크를 사실상 보증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며 공공이 민간의 자금난을 대신 메워주는 것 아니냐는 특혜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또 안성시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렇게 그 개인 사업자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관도 도와주고 이런 자체가 일반 다른 타지에서 개발되는 방법과 좀 다르다.
안성시는 사업의 공익성을 강조하며 토지주의 재산권 침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토지주와 시의회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BTV 뉴스 주하영입니다. 화성과 안성을 연결하는 민자 고속도로 사업이 적격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안성 지역의 교통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충남 태안을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추가로 검토 중인데요. 잠실과 청주공항을 연결하는 철도까지 확정된다면 경기 남부의 새로운 교통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2+7 교통망이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계속해서 주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화성과 안성을 잇는 민자 고속도로 조성 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화성에서 안성 민자 고속도로는 화성시 양간면에서 시작해 평택과 용인을 거쳐 안성시 일중면까지 이어지는 45.3km, 왕복 4에서 6차로 구간입니다. 오는 2030년 착공, 2035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안성시는 북부 지역의 교통 해소와 수도권 남부를 잇는 교통 중심지로 부상할 것을 전망했습니다. 용인 남사 원삼, 평택 이천 등과의 광역 연계가 강화되면서 반도체 산업과 물류 클러스터 접근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산단들하고 안성 간의 이제 그 도심 간의 거리들이 축소되면서 다양한 산단이 뿐만 아니라 택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들도 늘어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성시는 안성에서 태안 민자 고속도로와 잠실에서 청주공항, 중부 내륙철도의 민자 적격성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 지난 9월에는 용인에서 안성, 충주 고속도로가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시는 2개의 철도 노선과 함께 기존의 경부, 중부, 세종에서 포천 고속도로 등 7개의 고속도로망을 구축해 이른바 2+7 교통망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10년 후 안성은 최첨단 물류산업, 여객, 교통인프라를 바탕으로 수도권과 중부 내륙의 핵심 거점 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2+7 교통망을 구축하게 될 안성시. 기업 투자 촉진과 물류비 절감, 관광산업 활성화로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 구조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주하영입니다. 안산에 있는 100여 개 초중고교 가운데 체육관이 없는 학교는 10곳 정도입니다. 물리적으로 지을 수 없는 곳도 있지만 일부는 규제에 막혀왔기 때문인데요. 안산시가 학교에 대해선 건축 규제를 예외적으로 완화해 주기로 했습니다. 임세혁 기자가 전합니다. 안산 선부동의 중학교입니다. 이 학교에는 체육관이 없어 학생들은 운동과 학교 행사 등을 야외에서만 해야 하는 불편이 따르고 있습니다. 본호동의 한 초등학교. 이 학교는 체육관뿐 아니라 급식실도 없는 형편입니다. 이들 학교는 체육관 등을 짓고 싶어도 자연 녹지 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건폐율, 즉 대지 면적 대비 건축 면적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신축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제한이 완화되면서 이러한 문제점도 해소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동안 학교에서나 교육청 차원에서 많은 제안을 해왔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안산시에서는 도시계획 심의회에서 이번에 건폐율을 20%에서 30%로 완화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새 학교에서도 체육관이나 그 밖의 학교시설 증축 건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번에 건폐율이 완화된 학교는 석수중학교와 각골초등학교, 실항초등학교 등 3개 학교입니다. 각 학교들이 서둘러 체육관 등의 신축을 추진할 경우 2028년 말쯤에는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안산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안산시에서도 교육경비로 지원을 해서 협력 사업을 통해서 건립을 하고 또 학생들이 이제 그런 공간에서 실내 체육이나 다양한 스포츠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울러 안산시는 신축되는 체육관에 대해서도 학교와의 협약을 통해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입니다.
학생들에게는 더 윤택한 교육 환경을, 주민들에게는 부족한 체육시설을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 경기 지역의 중소 제조업체들의 상황이 심각한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대표적인 제조업 도시인 시흥 지역 중소기업 80%가 올해 매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매출을 올려도 영업이익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 인력난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압 염색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는 시흥시의 한 염색 가공 공장. 인건비에 하수도 요금 인상까지 겹치면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고인건비에 물값마저 톤당 1,000원이 비싸니까 10,000씩 쓰는 업체는 1,000만 원씩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만들면 만들수록 이익이 안 나면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시흥상공회의소가 지역 제조업체 70곳을 대상으로 기업 경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80%가 넘는 기업이 올해 매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업체들은 특히 기업 자금 사정과 인력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매출이 있더라도 영업이익이 나지 않는 구조 속에서 신규 채용마저 쉽지 않아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항상 말씀하시는 게 인력난입니다. 시화공단이나 안산 반월공단 쪽에 들어갈 수 있는 대중교통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전무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기피 현상들이 생기잖아요. 기술을 연계를 계속 시켜줘야 되는데 악순환이 계속 생기는 거죠. 시흥 지역 제조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흥상공회의소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에 기업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요청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 수원은 도내에 가장 많은 소상공인이 있는 지자체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기념식을 따로 진행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11만 수원 소상공인들의 노고를 기념하는 소상공인의 날이 올해 처음으로 진행됐습니다. 백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30일 수원 장안구청 앞에 플리마켓이 들어섰습니다. 버스킹 공연과 다양한 핸드메이드 상품들이 준비돼 주민들의 눈길을 끕니다. 올해 처음으로 맞는 수원 소상공인의 날 행사가 이곳에서 열린 겁니다. 수원은 전국 기초단체 중 소상공인 수가 가장 많지만 2006년 소상공인의 날이 제정된 이후 아직까지 단독 기념 행사가 없었습니다. 수원시 소상공인연합회 송철재 회장은 밤낮으로 치열하게 사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로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말합니다. 소상공인들은 아침에 새벽부터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의 어떻게 보면 휴일도 없이 많이 일을 합니다. 또 경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런 잠시라도 그런 실험을 내려놓고 그 노고를 취하하면서 같이 소상공인들이 화합하면서 플리마켓과 함께 한누리 아트홀에서는 수원 상권 하나되다라는 주제로 기념식이 진행됐습니다. 기념식에서는 모범 소상공인들에 대한 표창 수여가 진행됐습니다. 수원시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소상공인 경영 역량을 강화하고 AI를 기반으로 한 혁신 지원에 힘쓸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백창혜입니다. 공공도서관 가운데 전국 최대 규모인 경기도서관이 수원 광교에 문을 열었습니다. 9년의 준비 끝에 완성된 경기도서관은 책을 넘어 사람과 AI 기술, 환경이 함께하는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꾸며졌는데요. 경기 지역의 새로운 상징물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희분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행 접시가 착륙한 모양을 연상시키는 원통형의 거대한 건축물. 광교 경기 융합타운 중심에 수려한 외경을 뽐내는 경기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연면적만 2만 7천여 제곱미터, 지상 5층, 지하 4층의 경기도서관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도서관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사람과 책, 그 사이 경기도서관이라는 슬로건 아래
도민과 함께 만드는 열린 도서관을 표방했습니다. 계단 대신 산책로처럼 조성된 나선형 구조는 모든 서가를 한 길로 연결합니다. 나선형으로 연결된 부분을 이동하기가 쉬워서 층간 이동도 아주 편리해서 그리고 아이도 무척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많이 방문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곳곳엔 경기 도서관만의 특별한 공간이 눈에 띕니다. 지하에는 8종류의 생성형 AI를 무료로 쓸 수 있는 AI 스튜디오가 있고 2층엔 영어부터 베트남어까지 22개국 도서가 모인 세계 친구 책마을이 마련됐습니다. 도서관 건물은 태양광과 지열을 활용해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동시에 버려진 자재를 재가공해 만든 조형물이 기후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실천합니다. 기후 환경 최대한 보존하면서 또 존중할 수 있는 것, 또 AI 도입해서 우리 도민들 AI 기술을 활용한 선진 기술로 새길 수 있는 분위기, 또 많은 도민들이 곳에서 만나서 연계하고 연결하고 창의성 갖출 수 있도록 이곳을 더욱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서관 개관 첫날에는 2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찾았습니다. 도민들은 각자의 독서 다짐을 적은 친환경 풍선을 띄우며 새 도서관의 첫 장을 함께 열었습니다. 시범 운영 기간인 올해 연말까지 평일은 아침 10시부터 밤 9시까지, 주말에는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박희붕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용인 기흥 호수공원이 코스모스로 장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데요. 호수를 따라 이어진 꽃길이 시민들에게 인기 있는 가을 나들이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김효승 기자가 소개합니다. 호숫가를 따라 황금빛 코스모스가 물결칩니다. 살랑이는 바람에 꽃잎이 흔들리고 곳곳에선 사진을 찍는 풍경도 이어집니다. 어디서나 인생샷을 남길 만큼 화려한 풍경에 시민들은 특별한 나들이 추억을 새깁니다. 가을의 느낌을 좀 엄마한테 전달드리고 싶어서 왔는데 너무 예쁘고 황금빛 물결이 딱 보자마자 감동한 것 같아요. 네, 어디를 찍어도 다 그림처럼 보이니까 딱히 뭐 포즈를 취하지 않아도 다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용인시는 약 2만 천여 제곱미터, 축구장 3개 규모의 황화 코스모스 단지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올가을엔 꽃밭이 더 풍성하게 펼쳐져 이번 주말까지 감상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촉촉하게 내린 가을비 덕분에 꽃이 더 풍성하게 피었는데요. 앞으로도 기흥호수공원이 시민들의 휴식과 여가 공간이 되고 이 지역의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체계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용인시는 내년 봄 기흥호수공원 일대에 대규모 유채꽃밭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깊어가는 가을, 이곳 기흥호수공원에서 활짝 핀 황화 코스모스로 계절의 정취를 느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BTV 뉴스 김효승입니다. 한 주간의 우리 지역 사건 사고 소식을 들어보는 경기 119 브리핑 시간입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이규엽 소방위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한 주간의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전해주시죠. 10월 25일 오전 8시 10분쯤 화성시 봉담읍에 위치한 자동차 엔진 부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공장 내부와 500톤 유압프레스 기계 설비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당시 근로자 8명이 안전하게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고 소방차 29대와 인력 53명을 투입해 약 30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0월 27일 오전 6시 10분쯤 김포시 양촌읍의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인근 주민이 연기와 불꽃을 발견해 신고했고 소방은 장비 26대와 인력 70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불은 약 2시간 30분 만인 오전 8시 40분쯤 완전히 꺼졌고
이 사고로 공장 1개 동이 전소되고 인근 공장 2개 동이 일부 타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공장 관계자 1명이 자력으로 대피했고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밤 9시 40분쯤 김포시 하성면에 위치한 한 가구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은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해 총 96명의 인력과 28대의 차량을 동원했고 다음 날 28일 새벽 3시쯤 불길을 완전히 잡았습니다. 이 불로 공장 2개 동이 전소되고 인근 공장 2개 동이 일부 타는 등 큰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건물 내에 있던 공장 관계자 3명은 자력 대피해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10월 28일 오전 6시쯤 김포시 양촌읍에 있는 한 종이박스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출동한 소방은 소방차 24대와 인력 66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으며 약 3시간 만인 오전 9시 20분쯤 완전히 진화했습니다. 당시 공장 내 근로자들은 모두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화재의 원인과 피해 규모는 조사 중입니다. 최근 연이어 공장 화재가 발생하면서 작은 불씨 하나가 얼마나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사고 이후의 복구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공장에서는 전기 설비와 기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용접 등 화기 작업 시에는 주변의 인화 물질을 반드시 치워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모든 근로자가 소화기 위치와 대피로를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기적인 점검과 실천이 대형 화재를 막는 첫걸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입니다. 고맙습니다. 안양 범계역 주변에서 발생한 노후 열수송관 파열 사고와 관련해 안양시가 후속 대책 논의에 들어갑니다. 시는 11월 중 최대호 시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을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GS파워 측에는 열수송관 이원화는 물론 노후 배관 안전 진단과 상시 누수 점검을 강화해달라고 촉구할 방침입니다. 한편 지난 27일 발생한 열수송관 파열 사고는 11월 중순쯤 복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산시가 내년 1월부터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6세부터 18세 저소득층 어린이와 청소년 1,000명이 대상이며 액수는 1인당 최대 8만 원입니다. 경기도가 지급하는 24만 원의 교통비를 소진한 경우 시가 추가로 지급합니다. 안산시는 아직은 사업 초기여서 저소득층 청소년을 우선 대상으로 시행한다며 향후 예산 확보와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BTV 주간 종합뉴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